투각. 투각은 성형한 기물이 약간 굳어진 후 예리한 조각도를 이용하여 완전히 구멍을 뚫어 조각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기물을 성형한 후 겉부분의 기물을 투각하여 장식한 고려시대의 이중 투각호는 유명한 작품이며, 또 삼국시대 토기 중에 굽을 높이 성형한 후 투각하여 기물의 균형과 그 멋을 살려준 기법도 있다. 음각. 음각은 성형 이후 기물 표면의 물기가 건조되어 약간 단단해지면 날카로운 조각도나 대나무 칼 등으로 기물의 표면을 조금 파내는 방법이다. 기물의 투명률을 시유하면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의 조각 상태가 은은하게 나타난다. 대나무 칼이나 나무 칼 또는 날카로운 금속성 조각도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 각기 특색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양각. 양각은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이 도드라지게 하는 기법으로 문양 부분은 남겨놓고 주변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음각 기법의 반대라고 할 수 있다. 또는 표면에 점토를 부착하여 양각보다도 두드러지게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을 부조라고 한다. 부조는 양각보다도 입체적으로 두드러지며 대개는 점토를 부착한 후 깎아내 입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양각을 심문할 경우 기물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하여 부분적으로 깎아내야 한다. 너무 얇게 성형하면 양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양각은 문양이 두드러져 올라오기 때문에 생활 용기보다는 대개 장식용 작품에 사용된다. 인화문. 나무나 점토 등으로 문양을 새겨 넣어 만든 도장으로 기물의 표면에 찍어서 장식하는 기법이다. 같은 문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낼 수 있으며, 인화문으로 처리된 부분에 이장토를 메워 넣은 후 표면을 정리하여 주면 인화문 상감 청자가 된다. 건조. 성형과 장식이 끝나면 번조 시에 파손되지 않도록 기물을 건조시킨다.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번조하면 기물의 팽창과 기물 내에 있는 수분의 급속한 증발로 기물의 균열이 간다. 또 너무 급속히 건조시키면 기물 내부와 외부의 건조 상태가 달라 오히려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며 파손율도 높아진다.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기물은 강도가 높아져 가마 재임이 용이하지만, 수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물의 재임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기도 한다. 좋은 건조 방법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실내에서 기물의 내외부와 상하가 같은 속도로 건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 작업일수록 작품의 밑부분 통풍에 신경 써야 한다. 초벌구이. 건조가 끝나면 가마에 넣고 초벌구이를 한다. 초벌구이는 유약 시유를 위해 적당한 강도로 만들고 흡수율을 줄일 목적으로 750에서 850도씨 정도로 아주 서서히 구워내는 과정을 말한다. 땔감은 주로 소나무를 이용하는데, 이는 불꽃이 깨끗하고 불길이 멀리 가기 때문이다. 초벌구이에서 열 조절을 잘못하면 파손율이 많아지므로 열 조절을 잘해야 한다. 본벌구이보다 초벌구이가 가마 재임도 어렵고 불 떼기도 어렵다. 초벌구이 때는 조금만 서두르거나 연료의 투입량이 많아도 기물이 파손된다. 연료 선택과 기압, 풍향, 풍속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벌구이가 끝나면 4-5일간 가마에 그대로 두고 천천히 식힌 다음 꺼내어 선별한다. 시유. 초벌구이 후 기물 표면에 유약을 발라 재벌구이를 하게 되는데, 기물에 유약을 바르는 것을 시유라 한다. 시유를 하는 방법은 담금법, 붓으로 칠하는 법, 분무기로 뿌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담금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대형 작품일 경우 시유에 어려움이 있다. 이때는 기물에 유약을 퍼부어 바른다. 시유하기 직전 유약이 너무 두껍게 시유되거나 기포가 생기고 유약이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에 살짝 담근 후 시유를 한다. 유약이란
도자기 표면에 얇게 씌워 광택과 색채, 무늬를 내어주는 유리질의 분말을 말한다. 유약의 선택과 사용법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진다. 평범하게 생긴 도자기도 유약의 처리 여하에 따라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말들은 이제 본래 학명으로는 홍장석 계통이고, 우리 보통 도자기를 만들 때는 물토라고 합니다. 고려 청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청자의 유약의 이제 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본래는 반토질 상태인데 120목에서 분말로 이렇게 걸러내 가지고 이 조개가루 분말된 것하고 합해 가지고 이제 배합을 해서 잘 물에다 풀어 가지고 청자 유약을 제조하는 데 쓰는 바로 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비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감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재료를 칠해 가지고 불을 떼면서 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러한 재료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색을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이 청자를 만들어내서는 이 유약 제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강진 청자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유약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연유로 기본 성분에 초목회를 태운 회유를 첨가하여 제작한다. 철분이 함유된 장석이나 도석을 기준 재료로 사용하고 여기에 매용제를 배합하여 분말로 만들어 쓰고 있다. 매용제는 비교적 칼슘 성분이 많은 초목회와 석회석 등을 기본 재료에 맞춰 선택한다. 주요 원료는 물토와 폐각, 규석 등으로 이들을 가는 분말로 분쇄하여 12목의 채로 걸러 사용한다. 유약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좋은 유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자의 색은 유약 성분뿐만 아니라 번조 온도와 연료의 종류, 번조 방식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청자를 지어놓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만든 흙하고 유약하고 또 불을 잘 떼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떼는 순서가 남아있다. 시유가 끝나면 가마에 넣어 가마 재임을 한다. 재임이 끝나면 출입구를 밀봉하고 점화를 한다. 본벌구이. 본벌구이는 주야 연속으로 이틀간 불을 지피는데 이때 최고 온도는 1200도씨이다. 번조시 땔감은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불꽃이 깨끗하고 불길이 멀리 가기 때문이다. 번조시 연료 선택과 기압과 풍향, 풍속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은 5단계로 나누어 지핀다. 처음 불을 피움불이라 하고 다음을 벗김불이라고 하며 세 번째를 돛금불, 네 번째를 녹힘불, 마지막 단계를 마감불로 구분한다. 온도 측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 색깔이며 여기에 굴뚝의 연기 색깔과 불의 소리, 나무의 질량과 시간들을 함께 관찰하면서 온도를 조절한다. 첫 번째 피움불은 작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과 가마 내부의 습기를 천천히 증발시키기 위해 시름불을 떼는데 가마 안의 습기가 모두 빠져나가면 그을음을 벗겨낸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벗김불이다. 이때 첫 번째 피움불보다 온도를 더 높인다. 첫 피움불 단계에서 천천히 불을 떼다 보면 가마 안이 그을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를 벗겨내기 위한 불이 벗김불이다. 이때는 피움불보다 더 높은 온도로 불을 뗀다. 불때가 모두 벗겨지게 되면 다시 한 단계를 높여 유약이 녹기 직전까지 열을 가하여 작품을 달구게 되는데 이것을 돛금불이라고 한다. 돛금불 후반기에는
환원 조정을 하면서 불을 뗀다. 가마 내부에 있는 갓발이 불색과 같이 달구어지는 것을 보아 지금까지는 봉통에서 장작을 넣어 열을 올리던 것을 이제부터는 옆 창구멍을 통해 가는 장작개비를 넣어 각 단에 쌓아놓은 갓발 속의 작품을 차례대로 녹여 올라간다. 불을 뗄 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 이제 천천히 불을 떼야만이 이 안에 있는 기물이 갑자기 수축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좀 길게 떼야 하고, 다음 단계로 불을 떼다 보면 끓임이 올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가는 그 단계로 차근차근 불을 떼야 합니다. 나무도 이렇게 넣을 때는 불길이 고르게 이렇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이 나무를 뗀다 하더라도 그 간격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불빛을 봐가면서 불이 잘 안 빠져나간 부분이라든지 잘 빠져나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서 그 자리에다 나무를 넣어줘야 합니다. 마감불은 봉통의 열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원 시에 꺼내놓은 숯을 다시 넣어 더운 공기를 계속 채워준다. 마지막으로 끝구멍까지 불이 끝나게 되면 봉통 입구를 밀봉하고 열이 떨어질 때까지 5, 6일간 기다렸다가 가마 안의 온도가 30도씨 이하가 되면 꺼내면 된다. 성형 도구, 물레, 완성된 태토를 상용하는 데 사용하는 회전형 받침 도구, 대칼, 조각을 하거나 손질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조각칼, 음각과 양각, 상감 등을 조각할 때 가는 선이나 굵은 선을 새길 때 사용하는 도구, 죽대롱, 대롱의 굵기에 따라 작은 원부터 큰 원까지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 깎는 칼, 쇠톱날을 기역자로 굽혀 양각 또는 상감으로 심문할 때 사용하는 도구, 붓, 상감을 바르거나 퇴화, 철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 도장, 낙관을 찍거나 인화문을 새길 때 사용하는 도구. 대표적인 문양은 국화, 모란, 구름, 학 등이 있다. 방망이, 흙을 두드려서 편편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수레, 성형하면서 표면을 두드려서 고르게 펴고 늘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 물가죽, 그릇에 구연불을 상형할 때 사용하는 도구. 곰방대,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성형할 때 사용하거나 성형된 그릇이 일그러졌을 때 들어간 부분을 다시 밖으로 빼낼 때 사용하는 도구. 밑가위, 그릇 밑부분을 자르고 깔끔하게 정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 청자의 종류, 무문청자, 아무런 무늬가 없는 무문청자는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만들어져 청자를 대표한다. 음각청자, 조각칼과 같은 도구로 그릇 표면에 흠을 내어 무늬를 새기는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간단한 기법의 청자가 바로 음각청자이다. 양각청자, 양각청자는 무늬 주변을 조각칼로 파내어 도드라지게 만든 청자이다. 음각 기법보다는 화려한 무늬를 나타내는 데 이용된다. 상형청자, 상형청자는 말 그대로 인물이나 각종 동식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청자를 말한다. 형상의 대표적인 특징만을 간결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실제보다 강한 느낌을 준다. 여러 소재들은 자연스럽고 지나친 장식 없이 유려하게 표현하여 고려 청자가 지닌 본래 특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화려한 귀족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철화청자, 산화철 성분의 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유약을 입혀서 구워내면 무늬가 검게 나타난다. 이를 철화청자라고 한다. 상감청자, 그릇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그 파인 부분에 흰 흙이나 붉은 흙을 메워서 청자 유약을 입혀 구우면 흰 흙을 넣은 부분은 백색 무늬로, 붉은 흙을 넣은 부분은 검은색 무늬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바탕에 다른 물질을 박아 넣는 기법을 상감이라고 한다. 상감 기법은 나전칠기나 은입사 공예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었는데 고려시대 장인들은 이러한 기법을 도자기에 도입했다. 상감 기법의 개발은 세계 도자사에 빛나는 업적으로 비색 유약과 더불어 고려 청자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퇴화 청자. 붓을 이용하여 붉은 흙이나 흰 흙으로 무늬를 그리는 점에서 퇴화 청자는 철화 청자와 같다. 그러나 안료가 그릇 표면에 두껍게 발라져 무늬 부분이 도드라진 점이 서로 다르다. 음각, 양각, 상감 기법의 무늬 주위에 퇴화 기법의 점이나 선을 곁들여 장식하거나 무늬 전체를 자연스럽게 그리는 경우가 있다. 동화청자. 동화청자는 구리가 주성분인 안료를 사용하여 무늬를 그리고 청자 유약을 입혀서 구워내면 무늬가 젓갈색으로 나타나는 도자기를 말하며 이는 진사청자라고도 한다. 투각청자. 고려 청자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가운데 하나이다. 향로의 구조는 향이 빠져나가는 뚜껑과 향을 태우는 몸체,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받침으로 이루어진다. 뚜껑은 한가운데 구멍이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했으며 이 위에 칠보 무늬가 투각된 둥근 손잡이를 붙여 연기가 넓게 분산되도록 했다. 이 향로는 서로 다른 모양을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조형물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음각, 양각, 투각, 퇴화, 상감, 철화 등 다양한 기법이 결합된 걸작이라 하겠다. 이 전라남도 전체적인 도자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개성 또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그 대학도 있지만 도자 장인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 기능은 매우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현장에 투입되면 이후에 재교육이 없어서 이 세계적인 도자사 흐름이라든가나 소비자의 소비 성향 같은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들 재교육과 연구 등이 활성화돼서 이 소비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그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성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자기를 만들고 생산해도 소비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발전, 개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비자들이 청자 또 나아가 전남의 도자 문화를 아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생활화 또 이를 위해서는 초등교육 때부터 우리 전통 문화, 우리 전통 도자기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고 생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고려 비색, 고려 청자. 상감 기법이라는 독특한 제작 기법으로 청자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고려의 장인들 때문에 고려 청자는 청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감탄에 마지 않았던 명품 중의 명품작이었다. 하지만 전란 등으로 비색 전수의 맥이 끊어졌고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안타까운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장인들의 노력과 정성이 청자의 비색을 되살리면서 고려 청자는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다. 그 중심에 이용희 청자장과 강진이 있다. 안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장인들이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청자의 비색을 되살리려고 노력해온 덕분에 고려 청자는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다. 수십 번 반복된 시행착오에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청자장 이용희. 그가 그 중심에 있었다. 역사의 변화 흐름에 그 맥이 끊겼던 고려 청자. 그 역사가 청자장 이용희의 손길에서 이어지고 있다.